조계종 제2기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첫 회의가 열려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들에게 불교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등을 놓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정부와 종교계가 탄소 배출량 제로 실현, 이른바 2050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에 함께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한 문체부 장관 7대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내 각 종교 지도자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을 위로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염원하며 평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제29회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스님의 팬밀리와 이효주의 싱싱 라디오 등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창종 50년을 맞은 총지종이 다음 달 총지종 50년사와 종조 일대기를 봉정합니다. 통리원장 인선정사 후임 선출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들에게 불교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정책과 사업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처럼 불교 문화가 신압으로 스며들게 해야 한다에서부터 다양한 불교 굿즈를 통한 접근 등이 거론되며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가부터 해당 세대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 구성된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2기 체제를 출범한 이후 첫 회의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의제 발굴과 불교정책 개발이 목적인 만큼 먼저 지난 1기의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봤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을 거론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미래 세대와 직접 소통하기 위한 사업, 예를 들어서 청춘 나눔마당이라든지 시민과 응원인 템플스테이 등을 추진해서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불교계가 들어서 좀 갖기 시작했다. 이런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내부 역량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없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만 좀 진행했던 한계가 있었고요. 위원회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온 불교 언급 대사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스며들게 해야 한다는 제안부터 성기훈 씨는 어느 절에 다닐까? 쌍문동에 있는 절을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친구들한테 오징어 게임 주인공은 불자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거든요. MZ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불교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까지. 미래 세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고, 공통된 의견은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는 위원들의 제안이 이어지면서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지원하는 학술 콘텐츠 공모 사업의 응모에 구체화하자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을 모으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건은 예산입니다. 위원회에 배정된 내년 예산이 운영이나 연구, 정책 개발하기는 부족한 액수지만 효과적인 사용이 급선무입니다. 모든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좌우되는 게 이제 예산안이거든요. 지금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책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울공생선원장 무각스님과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위원 9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시대적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가 손을 잡고 탄소 배출량 제로 실현, 이른바 2050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에 나섭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한 7대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탄소 중립도 그렇고
종교계의 크고 작은 현안들 이런 것들을 조금 경청하고 또 협조 요청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정부와 종교계는 생명윤리 추구와 탄소 중립 지향점의 가치가 부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인데 탄소 중립 실천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 공동선언 등이 추진될 걸로 전망됩니다.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인 동학사 승가대학의 총동문회와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장 1초 스님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동학사 승가대 총동문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장 1초 스님도 총동문회 100만 원력 결집불사 동참에 함께하겠다며 기금 1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동학사 승가대 총동문회장 호석 스님을 비롯해서 총동문회 기획실장 일공 스님, 재무부장 해득 스님, 총무부장 덕환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의 90%가량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 10만 명이 동참한 청원심사가 2024년으로 연기되는 등 차별금지법이 14년째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겠지만 그것이 관련 법 제정을 미루는 원인이 될 수 없다며 대선 후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마음을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제주도 내 각 종교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을 위로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염원하며 함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제7회 평화음악회가 치유 그리고 일상의 시작이란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 출연진이 다 함께 무대에 올라 사랑하는 마음을 부르면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평화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평화의 에너지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와 또 상생에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의 선율로 인해서 모두의 아픔과 고통, 그 다음에 억눌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치유되길 바라고. 불교계에서는 제주 불교 의식 보존의 시연이, 개신교에서는 제주 CBS 아가페 합창단의 내 영혼 바람되어 등이 선보였습니다. 또 천주교 이솔라 뒷바체는 바람의 노래를, 원불교 성직자와 함께하는 원불교 원은 합창단은 우리는 한가족 등을 부르며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음악회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종교계가 앞장서고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자고 다짐했습니다. 음악회가 온누리에 두루 퍼져서 모든 사람이 행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큰 제목을 이렇게 일상의 치유와 시작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회적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건 종교의 존재 이유이자 공통된 가치입니다. 올해로 7회째 열린 평화음악회는 종교인들이 자비와 사랑의 언어로 도민들을 향한 오체투지하듯 낮은 자세로 마음을 전하는 날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BBS 불교 방송이 불교 문화를 소재로 한 언론 콘텐츠들의 최대 경연 무대인 제29회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에서 TV와 라디오, 뉴미디어 부문의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주요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29회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갖고 방송 부문과 신문, 뉴미디어 부문 등의 10개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방송 부문 TV 최우 수상은 스님과 반려동물의 공존하는 삶을 보여준 BBS 불교 방송의 다큐 프로그램 스님의 팬밀리가 받았습니다. 라디오 최우 수상은 BBS 불교 방송 힐링 프로그램 이효주의 싱싱라디오가 차지했습니다. 스님의 팬밀리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불교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효주의 싱싱라디오는 우리 이웃의 세상 사는 이야기들로 한낮을 유쾌한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소리와 영상을 담은 BBS 유튜브 채널 닭잠은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명의 혜택과 물질의 편리가 더해질수록 인성과 정신의 삶은 더 척박해지는 풍토 속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실히 전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신라시대 사찰 출토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불교사원실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불교사원실은 신라미술관 2층 기존 황룡사실을 확장한 전시 공간으로 신라 최초 사찰 흥윤사부터 황룡사, 분황사, 가문사, 사천왕사 등에서 발굴된 유물 530여 점이 배치됐습니다. 특히 신라 왕경의 절터 위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전통 목조 건축물을 모티브로 한 실내 디자인 등이 관람의 재미를 더하도록 구성됐습니다. 그간의 이제 조사, 연구, 또 새롭게 발굴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불교 사원이라고 하는 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경주의 신라의 왕경의 어떤 사찰들과 이 절들이 또 있었는지 이것들을 유물로 파악해보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주박물관은 불교사원실 개관과 함께 특별 전시관에서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전을 열고 250점의 다양한 문화 흔적들을 선보였습니다. 한 해를 매듭짓는 12월이 다가오면서 불교계 곳곳에서 따뜻한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쩍 추워진 요즘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김장김치와 연탄 나눔이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의왕 청계사와 양주 청년사의 나눔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시작된 데다 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웃들에겐 유난히 시리기만 한 겨울. 낙을 주고 고를 없애는 마음,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는 직접 재배한 4,000포기의 유기농 배추를 김치로 담궈 의왕시 일대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정성과 공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보약 같아요. 보약처럼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을 보낸 터라 추울 법한데도 맨손의 봉사자는 직접 담근 김치를 함께 나눌 이웃을 생각하면 하나도 춥지 않다고 말합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따뜻합니다. 청계사에서 양념 열심히 해서 배추도 뽑고 해서 김장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펴고 있는 경기 양주 청년사. 올해는 김치 1,200kg과 라면 100박스, 연탄 10,000장, 화장지 200개를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 200가구가 넘는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서 좋은 행복한 삶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조금이라도 나눠서 먹자고 이렇게 그분들도 맛있게 잡숫고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힘들지만 어떤 이들에겐 겨울나기 필수품인 연탄. 지난해 코로나19로 직접 물품을 전달하진 못했지만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서 이웃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큰 도움을 주세요. 지금 제 가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쓰더라도 꼭 아껴 쓰고 감사한 마음으로요 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에겐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불고기가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이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자비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명장사 신도와 세터민 등 4부대 중 70여 명이 참여했고 명장사는 김장 3,000포기를 담가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으로 서로 이 마음이 움츠려졌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또 그런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세터민 또 독거노인들과 같이 훈훈한 온정의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장사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 동안 해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인천 황용사가 생전 자신의 공덕을 닦는 의식인 생전예수제를 봉행하며 인류 평화와 코로나19 소멸 등을 발언했습니다. 황용사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인류 평화, 경제 회복,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신축년 생전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황용사를 찾는 모든 불자들 가정에 부처님과 상월 원각대 조사님의 가피가 내리길 기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불교 3대 제의식 중 하나로 49제 등의 천도제와 달리 살아있을 때 죽은 뒤 지내게 될 제를 미리 치르는 의식입니다. 창종 50년을 맞은 총지종이 올해 초 종조 진영을 새롭게 봉안한 데 이어 다음 달 총지종 50년사와 종조 일대기 봉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통리원장 인선정사의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여서 새 행정대표 선출 문제도 창종 50년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밀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원정 대성사는 지난 1972년 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창종 50년을 맞은 올해 총지종은 지난 1월 서울 역삼동 원정기념관에 종조의 새 진영을 봉안했습니다. 호국 불교와 진은 밀교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하겠다는 대자비의 서원을 세우시고 불교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총지종은 지난해 11월 총지종 50년사 발간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올해 종단 역사 집대성에 매진했습니다. 총지종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에서 창종 50년 기념법회를 열고 총지종 50년사와 종조 일대기를 봉정할 예정입니다. 50년 계기로 해서 종단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자료 정리 원력을 크게 세워서 앞으로 종단이 제도야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이런 가운데 총지종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통리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총지종 통리원장은 종단의 제일 큰 어른인 종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종단의 입법기구인 종의회가 인준을 하는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창종 50년 다양한 기념사업 회항을 앞둔 총지종 앞에는 이제 여법한 새 종단 지도자 선출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이 부산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나눔사업 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명불원 교육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경조 동명불원 재단 이사장과 성재곤 신도회장, 황영식 부산 남구 자원봉사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나눔사업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동명불언 자원봉사자 30명이 오는 30일 남구 관내 용호 1, 2, 3, 4동과 용당동 등 5개 동 독거노인 20세대에 쌀과 직접 조리한 반찬, 김치 등을 나눠주는 등 월 1회 나눔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동명불언 김경조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 두볼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두볼봉사단은 능인고 김원술 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1, 2학년 학생 6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구 수성구 파동 지역 4가구에 연탄 1,500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능인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 이뤄진 두볼봉사단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를 하며 지역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지구촌공생회가 해외에 건립한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금 모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지구촌공생회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6년에 걸쳐 굿핸즈 굿스쿨 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공생회는 2004년부터 18년간 캄보디아와 라오스, 몽골, 케냐, 미얀마, 네팔 등 6개 국가에 80개 교육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교육시설의 벽과 지붕의 균열 수리와 화장실 재건축 등 개보수가 시급한 캄보디아 교육시설에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